4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 4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적어보자. 그 4번에 델타 X에 적어볼래? 요게 뭡니까? 얘들 한번 적어봐봐. 여기 보강간섭 맞지? 그 다음에 뭐예요? 상세간섭. 그 다음 또 무슨 간섭이야? 보강간섭이지. 바로 요 델타 X가 뭐에? D에는 반비례하고 L 곱하기 람다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D분의 L 람다. 그러면 단색광의 파장은 델타 X와 무관하지 않지. 관계가 있지. 됐냐? 틀렸고. 스크린이 이중 슬릿에서 멀어질수록 얘들아 요거 멀어질수록 적어라. L 값이 뭐 해지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그럼 델타 X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해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 스크린에 나타난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긴 할 텐데 좀 있으면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거든. 이거 보강과 상세는 대표적인 요겁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파동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동적 성질.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간섭의 활용 쭉 넘어가자. 렌즈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지. 자, 118쪽에 이제 요거 스넬 법칙 문제잖아. 한번 보자. 복습하자. 자, 지금 너희들 요거 뭐라고 써있는 문제에 파면이라고 써있지. 자, 요거 파면이지. 1번 매질. 요것도 파면이야. 선생님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를 뭐라고 했어? 파장이라고 했지. 적어라. 여기가 첫 번째 매질의 파장 람다1. 문제 없지? 그 다음 또 표시해보자. 책에도 표시되어 있네. 요것도 파면, 요것도 파면이야.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지? 람다2가 되는 거지. 람다2. 그러면 파면에 대해 수직한 직선을 그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파동의 전 이동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마찬가지 파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그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 없냐? 그리고 경계면에 대해서 뭐 해주자? 수직한 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각은 법선과 이루는 각. 요게 뭐가 되는 거다? 요게 입사각 I.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굴절각 R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 했니? 자, 입사각이 누가 봐도 굴절각보다 크지. 입사각이 1번 매질이잖아. 왜 그런 거야? 1번 매질이 2번 매질보다 빠르니까. 또한 속도와 파장도 비례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각도와 속도와 파장은 모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문제 없지? 그런데 뭐만 반비례한다고 공부했었지? 이렇게 굴절율만 반비례한다고 배웠었지. 그리고 파동은 한번 만들어지면 진동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하지?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 하고요. 또한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도 있지.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의 비는 뭐하고 비례한다? 각각 매질의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문제 없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파장에도 비례한다.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굴절율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요게 스넬 법칙이었지. 이게 다야. 스넬 법칙은. 그러면은 자, AB에 AA 프라임에 적어볼래 얘들아? AA 프라임 요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요게 사실상 요게 람다2야. 그지? AA 프라임이. 그렇지 않니? 그리고 B 프라임은 뭐야? 이게 사실상 뭐야? 람다1이야. 그럼 확인해봐. 람다1 약분되면 람다2이다. 맞는 이야기 아니야? 그야 기억은? 맞는 말. 자, 요거 봐봐. 니은처럼 만들어보자. 람다1 좌로 이항해봐. 람다1분의 V1은 V2 이항하면 람다2분의 V2가 되면 되잖아. 어때? 맞는 거 같네? 니은. 그치? 디귿. 자,
요거 볼래? 요거 하고 요거 한번 보자. 야, 이거 넘겨봐봐. V2를 넘겨봐봐. 오해되노? V2 곱하기 sin i는 요걸 넘기면 V1 곱하기 sin r이 되겠죠. V1 곱하기 sin r은 V2 곱하기 sin i. V1 곱하기 sin r은 V2 곱하기 sin i. 이것도 어때? 확실히 맞는 말이잖아. 답 뭐가 되면 된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스넬 법칙 활용하는 거잖아요. 돼요? (7번) 안 보자. 자, 이런 거 나면 빨리 너희들 책에 꺼라. 법선 꺼줘라, 법선. 항상 법선 꺼서 문제 풀어야지. 법선, 여기도 법선. 법선은 항상 경계면에 대해 수직. 그럼 법선 끄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요렇게. 그 다음에 입사각, 굴절각. 근데 봐봐, 얘들아. 자,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인데 입사각이 더 크지? 그래서 구분 잘하라고 점선도 구워줬잖아. 비교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누가 크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니까 첫 번째 매질이 빠른 매질이다. 근데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성립을 하면 되죠. 되죠? 여기 한번 볼래? 입사각보다 누가 더 크니? 굴절각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2번 매질보다 3번 매질의 각도가 더 크니까 이유가 뭐겠어? 3번 매질에서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건 N1, 중간에 N2, 제일 큰 거 N3, 1, 2, 3니까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8번) 9번을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렌즈 작도하는 거 배웠지? 7번 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초점이라고 부른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초점이라고 부르지? 7번 보자. 보통 우리가 요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요, 어딜 지나면 됩니까? 이렇게 초점을 지나면 되죠. 작도하는 사람 작도해야 되지? 그 다음 중심을 지나는 빛은 굴절되지 않고 직진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죠.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상이 생기는 거죠. 됐니? 그러면 실물보다 커 보이니 작아 보이니? 커 보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실제로 상이 맺혔으니까 실상이죠. 정립입니까? 도립입니까? 거꾸로 섰잖아. 도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도립, 실상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도립, 실상.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요게 두 번 초점의 2배 아이가? 요거보다 멀리 있으면 작은 도립, 실상, 그지? 여기에 오면은 그냥 동일한 크기의 도립, 실상. 2배의 초점과 초점 사이에서는 상의 크기가 큰 도립, 실상. 초점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선 허상. 요거 기억납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선 실상이다. 요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도립 실상이죠. 근데 도립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요새는 자꾸 지양하고 거꾸로 선 실상이다. 맞는 얘기. A보다 먼 곳으로 옮기면 상은 렌즈와 F2 사이에 생긴다. 야, 얘가 멀어지면 이렇게 올 거야. 여기서 올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만나겠지. 그러면 렌즈와 F2 사이에 생긴다. 야, 렌즈와 F2 사이에 생긴다. 그러려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문제에서 A보다 먼 곳으로 간다고 했어. 맞지? 그러면 요 사이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크기가 작은 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거 바깥으로 나오면 큰 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맞는 말 같네. 그치? F2 생긴다. 그 다음 물체를 F1에 점점 가까이 옮기면 상은 렌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얘들아 봐봐라. F1에 가깝게 온다. 어차피 있잖아.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 사실. 그지? 근데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봐.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
F1에 가까이 오니까 극단적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 멀리서 만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맞네. 동그라미 치세요. 점점 더 멀어진다. 옆에 적으세요. 커진다.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커진다. 까지 적으세요. 여기 숙제였나? 자, 광전 효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광전 효과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냐면 빛을 쪼여주지. 그럼 뭐가 튀어나오지? 전자가 톡 튀어나오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고. 문제 없잖아.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했는데 1번, 2번 봐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값이 아니면 시간을 늘리든 세기를 세게 하든 광전 효과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런데 줄 거. 진동수가 일정 이상의 값만 되면은 세기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무조건 뭐 하더라? 광전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진동수가 5일 때는 안 되던데 6일 때도 안 되던데 7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광전 효과가 발생하더라.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준다고 했었지? 한계 진동수다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었죠. 그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광전 효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넘어가서 124쪽 한번 펴볼래? 자, 124쪽에 너희들 흔히 빛이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파동의 느낌이 강하나 아니면 불연속적인 입자의 느낌이 강하나? 그냥 느낌상. 연속적인 파동의 느낌이 강하지. 빛을 쪼인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원래 빛은 전부 다 파동인 줄 알았죠. 근데 그걸로 이제 많이 싸우잖아. 빛은 파동이다. 아니다.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많이 싸우잖아. 결론은 뭐가 맞아? 둘 다 맞지? 빛은 이중성이라고 해서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는 거거든. 근데 결론은 이거야. 자, 그 당시에는 빛을 파동으로 보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파동을 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건 뭘 크게 하는 거야? 진폭을 크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진폭을 크게 해서 에너지를 크게 했으니까 원래 뭐 해야 돼?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그래도 일어나지 않더라. 또 줄 거.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야. 야, 손톱으로 내 팔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안 아프지 별로. 응?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되면 어떻겠어? 굉장히 아프겠지. 왜 그런 거야? 지속적인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이잖아. 맞나? 그러면은 광전 효과도 빛이 파동이 맞다면 오랜 시간 동안 빛을 쪼여주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더라는 거야? 안 하더라는 거야? 안 하더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더라는 거야? 빛을 파동으로 봐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줄 거세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광량자설. 광량자설이라는 건 뭐냐? 빛을 뭘로 보는 거야? 알갱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빛 알갱이를 입자라고 부르고 그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광량자 혹은 광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간단해. 빛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빛 알갱이로 보는 것이 바로 광량자설이라고요. 빛을 알갱이로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빛을 쪼여준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 파동이 가서 밝게 해준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저기가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빛 알갱이를 한 10개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앞으로 이 아인슈타인은 광량자설, 그러니까 이 광전 효과를 뭘로 설명한다? 빛을 알갱이로 보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빛의 에너지는 뭘로 결정하느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에너지는 HF로 표현한다. 바로 F가 진동수입니다. 빛 에너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요? 진동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느냐? 줄 거.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진동수는 동일한데 진동수는 동일해. 그러면 진동수가 동일하다는 건 뭐도 동일하다는 거야? 에너지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런데 빛 알갱이가 한 개 있을 때보단 두 개 있으면 더 밝은 거야. 두 개보단 세 개가 되면 더 밝은 거야. 중요해. 줄 거. 빛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만 하나 적어놓자. 결국 빛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F. 진동수에 비례하고. 중요해.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광량자가 몇 개 있느냐? 바로 광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진동수를 크게 하면 빛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면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보다는 청색 계열이 에너지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 색깔이 바뀌고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빛의 세기가 커진다는 건 똑같이 빨간색 빛이야. 똑같은 진동수야. 근데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좀 더 밝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자.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 그림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전자가 여기 놓여있지? 집안 봐. 광자가 뭔데? 요게 빛이잖아. 이 광자가 누굴 때려? 이 전자를 꽝 때려. 그럼 전자가 뭐 할 수 있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중요한 건 뭐야? 줄 거. 광자하고 전자는 몇 대 몇? 바로 1대1 탄성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광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튕겨나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광자의 개수하고 사실은 뭐가 비례하는 거냐면 튀어나간 전자의 개수하고 비례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전자 중에 튀어나간 전자를 뭐라고 해? 광전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빛의 세기, 광자의 수는 뭘 결정하는 거야? 튀어나가는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 그리고 얘들아, 여기 지금 뭐가 존재하노? 이렇게 턱이 존재하지. 이 턱의 높이를 30이라고 해보자. 지금 봐봐. 만약에 이 광자가 30 말고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자를 만약에 때리잖아. 그럼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나 없나?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다. 그지? 근데 25, 28, 29 하다가 30 이상이 딱 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지?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지? 바로 이 전자가 튀어나가기 위해, 즉 광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1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나나? HF가 에너지였고 F 중에서 뭘 곱한 거? F0. 이게 뭐냐면 이게 한계 진동수입니다. F0가 한계 진동수인데 한계 진동수를 가지고 구한 에너지가 결국은 뭘 의미한다? 1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함수가 크다? 한계 진동수가 크다?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다. 1함수가 작다? 한계 진동수 작다? 그러면 핵과 전자의 구속, 그러니까 인력은 좀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냐? 자, 광영자설의 광전효과 해석.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1함수하고 저거 요 HF라는 건 빛이 가지는 누구의?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광자의 에너지. 그 광자 에너지가 1함수보다 작대. 그럼 뭐 할 수 없어? 광전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반면에 W가 1함수인데 이게 누가 에너지라고? 이게 빛의 에너지잖아. 이게 광자의 에너지잖아. 광자의 에너지가 누구보다 크면 1함수보다 크면 뭐 할 수 있다? 바로 비로소 광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5번. 금속판 표면에 자외선을 쬐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줄 거 봐라 얘들아. 뭐를 늘린다고 했니? 줄 거 봐라. 광전자의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전자의 수를 늘리려면 아까 빛 알갱이하고 전자가 몇 대 몇으로 충돌한다고 했지? 1대 1로 충돌한다고 했지? 그러니 이 광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를 늘려주면 된다? 광자, 빛 알갱이의 개수를 늘려주면 된다. 광자의 수를 늘려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그 광자의 수를 늘린다는 건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바로 빛의 세기를 늘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 뭐가 됩니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됐어? 6번 한번 보자. 원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어. 줄 거라. 거리를 더 가까이 한다. 빛과 빛을 받는 물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건 저거 결국 이거야.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전등이 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깝게 있으면 더 밝게 비춰주는 거 아니야? 빛의 세기를 늘린다. 그럼 뭐가 달라진다? 알지만 적자. 튀어나오는 이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지금 원래 뭐였니? 플러스였지? 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노? 중성에 가까워지니까 오므라들겠지? 그럼 저것이 답은 뭡니까? 더 많이 오므라든다 하면 되잖아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물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벌어지긴 하겠지. 근데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는 4번에 더 많이 오므라든다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광전 효과의 마지막입니다. 시험 보자. 자, 지금 있잖아. 너희 요 그래프만 봐. 자, 요 B 그래프만 볼게. 자, 딴 거 안 보고 B 그래프만 볼 건데 Y축이 뭐냐면 진동수고 Y값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운동 에너지냐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됐어? 집안 봐봐. 아까 우리 이 그림 봤었지? 왜 이렇게 해서 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빛이 와서 얘를 뭐 하지? HF의 빛 에너지가 와서 얘를 때리면 얘가 이제 튕겨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나중에 튕겨 나가서 막 열심히 갈 거 아니야. 그때 가지는 에너지, 요걸 EK,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라. 야, 만약에 집안 봐. 요 에너지를 진동수가 한 이쯤 이제 가지고 전자를 때렸어. 그랬더니 얘가 실제로 이람수가 30이야. 근데 내가 2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 그럼 20 빼기 30 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0 맞지? 그러면 30이 있어야 튀어나갈 수 있는데 20 가지고 때리니까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어?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사실상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맞냐? 그러니까 요 정도 진동수 가지고는 에너지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다가 20가 안 될 것 같으니까 30을 딱 때리니까 딱 맞게 이탈하긴 했는데 받은 만큼 이탈하는데 다 써버렸잖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이탈한 전자의 에너지가 0 될 때의 진동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진동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예를 들어서 40만큼 에너지를 보내주면 나오는데 30 썼지? 얼마 남아? 10만큼이 남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1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결론.
쭉 따라 내려오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값 있잖아. 요 값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전자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 맞지? 뭐야? 바로 요게 부호만 바꿔주면 뭘 의미한다? 1 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에 표시하세요. 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B의 한계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누구의? A의 한계 진동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됐어? 또 표시하자. 요걸 Y절편이라고 하나 수학적으로 요거를 A에 부호 바꾸면 일함수가 되는 거고 에너지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적어봐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일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조지 말고 승현아 그러면은 A의 한계 진동수가 크나 B의 한계 진동수가 크나? B가 크지. 그러면 전자하고 핵 사이 인력도 누가 큰 겁니까? B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우리 아까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요거 맞았어? HF? 그러면 얘들아 요거 F를 이항시켜봐. E를 F로 나눈 게 뭐야? 플랑크 상수지. F가 X축 아니야? E가 Y축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렇지. 기울기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뭐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동일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계속 봐봐야 돼. 자, 그러면은 하나 정리 좀 해보자. 전자가 아까 이탈을 하면 뭘 가진다고 했어? 이 광전자가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거잖아. 아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30이다. 전자가 여기 있다. 쉽게 생각해봐. 내가 50만큼 에너지 가지고 얘를 때렸어.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지? 얼마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오겠어? 50 빼기 30이니까 20만큼. 그렇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내가 가해준 빛 에너지에다가 뭘 뺀 것과 같다? 이탈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됐냐? 또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HF는 광자, 빛의 에너지고 일함수는 뭘 곱한 거? 한계 진동수를 곱해서 구한 값과 동일하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 봅시다.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되면서 갖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할 수 있는 거. 방금 했는데 한 번 더 적자. 적어라 다 같이. 이 K는 HF 빼기 W. 그러면은 뭐를 증가시키려면 바로 이 녀석을 증가시키려면 F를 증가시키든지 일함수를 뭐 하면 된다? 감소시키면 된다. 찾아라. 답 뭐냐? 기억. 같은 색을 찌어줄 때 강한 세기. 얘들아. 강한 세기는 뭐만 늘릴 뿐 광자의 수만 늘려줄 뿐 에너지와 관계가 없다. 기억 틀렸고. 진동수가 큰 빛 가능하고 일함수가 작은 금속 가능하죠.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 그래프 보자. 야 표시하자. 요게 누구의 한계 진동수야? A의 한계 진동수. 요건 누구의 한계 진동수야? B의 한계 진동수. 요건 누구의 일함수? A의 일함수. 요거는 누구의 일함수? B의 일함수. 누가 더 커? B가 더 커. 그리고 알지만 적자.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A의 기울기, B의 기울기 고치세요. 같다로 고치세요. 1번에 같다. A와 B의 한계 진동수는 같지 않지.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일함수도 B가 더 크다. 왜? 핵에 대한 전자의 구속력은 B가 더 크기 때문에.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파장, 말 바꿀게 얘들아. 같은 진동수를 비췄다고 생각해봐. 같은 진동수를 비춰주면 요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 요게 B의 최대 운동 에너지. 누가 더 큰 거야? A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틀렸잖아. 맞죠? 답 몇 번이 맞습니까? 4번이 옳은 말이 되는 거지. 똑같은 진동수를 비춰주면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니? 태엽아,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크냐? A, B 중에. 이해 안 돼? 똑같은 진동수를 비췄어. A의 운동에너지 요거 아니야? B의 운동에너지 요거 아니야? 누가 더 크냐고. 그래, 그거잖아. 왜 정신 놓고 있어? 오늘 왜 이래, 다들?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지. 삼 번 보자. 야, 그림 봐봐. 여기 지금 떨어져 있지? 그럼 전류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되지? 근데 빛을 쪼여가지고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와서 일로 이동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줄 거 봐. 전류 세기를 증가시킨대. 문제에서. 그럼 과연 전류 세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적으세요. 바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자 수가 전류 세기를 결정한다. 약간 두 가지 아니냐?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첫 번째, 당연히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럼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자수니까 똑같은 개수라도 빨리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도 가능한 거야? 두 번째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도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거죠. 기억.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옆에 적어라. 요거는 광전자의 뭐를 늘릴 수 있다?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억 가능해. 광전자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두 번째,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적어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가능하다. 파장을 증가시킨다. 야,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 전류세기는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거지. 마지막, 이람수가 큰 금속이 아니라 고칠래? 작은 금속으로 고쳐줘야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지.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래? 문제 안 풀어보자 같이. 넘어가서 일단 네 문제만 먼저 풀어볼까? 네 문제만.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지금 보면 백일등을 비췄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은 백일등 가지고는 광전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자외선 등을 비추면 뭐가 있다? 광전 효과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바로 진동수가 누가 더 크다? 백일등보단 누가 더 크다. 이렇게 자외선이 더 크다 이건 거지. 맞지? 자, 기억. 백일등에 비친 검전기의 금속반을 대전시키지 않았다. 오케이. 금속박이 열린 상태의 검전기의 금속반은 전자가 빠져나왔지? 그럼 무슨 전기를 띠고 있을 것이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을 것이다. 금속박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백일등으로 바뀐다고 해서 당연히 닫힐 이유는 1도 없죠.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지. 2번. 야, 지금 동일한 이번엔 검전기거든? 근데 가에서는 벌어졌는데 나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대. 그럼 이런 거지. A의 빛에 의한 진동수는 누구보다 큰데 아연판의 한 개 진동수보다 큰데 B를 비췄을 때는 안 됐다는 건 B의 진동수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한 개 진동수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기억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오케이. 맞는 말. 가해에서 금속 박은 A. 고쳐라.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대전된다. 나에서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뭐 좀 없어졌는데 금속박이 벌어진다. 얘들아 아까 B를 가지고는 안 벌어졌지? 근데 세기를 백날 증가시켜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지. 뭘 증가시켜야 되노? 그렇지. 진동수를 증가시켜야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되죠. 3번. 지금 보니까 얘들아 세기 약한 빛하고 세기 강한 빛을 했더니 똑같이 벌어지는데 조금 벌어지느냐 많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전자가 조금 튀어나오느냐 많이 튀어나오느냐. 그 다음에 한계 진동수 이하는 아예 안 튀어나오지. 이상이 되면 아예 튀어나오는 거고.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그렇죠.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 맞잖아. 정확하잖아. 맞지? 일단 한계 진동수 이상이니까 광전효과가 있을 거고 세기가 커지면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거고 진동수가 크건 작건 얘들아 진동수는 전자가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광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우리 알고 있지? 파장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진동수가 커야 하잖아. 근데 어차피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파장이 일정한 값보다 고치세요. 짧아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죠. 4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빛을 조여주면 어디에서? 아연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금속봉으로 들어가는 거야. 7번 봐봐.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니? 아연판에서 금속봉으로. 그러면 전류는 반대 아니야? 금속봉에서 아연판으로. 그러면 양극이 금속봉에 해당하는 거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래서 아연판은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기억. 광전자가 음극 아연판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선생님 방금 말했잖아. 빛을 쪼여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아연판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금속봉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잖아. 적어라. 밝을수록 적어라. 빛의 세기가 클수록 또 적어라. 다른 말로 광자의 수가 많다. 광자의 수가 많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수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눈끝값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광전효과는 빛이 더 이상 파동의 성질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알갱이라고 하는 입자성을 보여준다.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자, 한번 봐보자. 5번. 지금 빨간색, 파란색, 빛의 색은이잖아. 사실 이 빛의 색깔이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한테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빨간색으로 가면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가 작은 거야. 청색, 파란색 쪽으로 가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큰 거야. 그래서 봐봐. 빨간색은 안 흐르잖아. 광전 효과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I에서 2I가 되니까 광전 효과 있구나. 그거 아니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진동수가 크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섞어 놓으면 파란색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어라. 여기도 흐른다가 돼야 되겠지. 흐른다. 금속판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니까 전류는 0. 금속판에 방출된 광전자는 당연히 금속봉으로 이동. 빨간색 빛을 2I 아니고 200I를 해도 전류계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틀렸습니다. 파란색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해서 I로 하면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건 아무리 작게 하건 파란색 빛이라면 조금의 빛만 있어도 전류계는 눈금이 흘러야지. 맞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6번에 야 그러면은 위 표를 근거로 하면 빨간색의 진동수는 뭐보다 작고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거고, 그지? 뭐는 파란색의 진동수는 한 개 진동수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누굽니까? 빨간색, 제일 큰 건 파란색. 가, 다, 나 순서가 되면 되니까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아까 맨 밑에 전류 흐른다고 했으니까 답 몇 번입니까? 3번. 7번도 봐봐. 야 이번에는 금속이 두 가지야. 여기 봐봐. 야 금속 A는 F든 EF든 광전 효과가 있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A의 한 개 진동수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F보다 작은 거지. 근데 금속 B는 어때? F 가지고는 광전 효과가 없지? EF는 돼야 되지. 그러니까 B의 한 개 진동수는 F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이렇게 EF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되냐? 자 그럼 기억해. 금속 A의 일함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잖아. B가 더 큰 거잖아. A는 약하잖아. 일함수가. 금속 표면 밖으로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진동수를 크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광자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빛의 세기를 에이 아니라니까. 세기 아무리 백날 해봐 진동수 딸리면 안 되는 거잖아.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된다. 8번까지 풀어라 했나? 자, 세슘판이 있는데 A, B, C래. 근데 문제에서 A를 비출 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래. 그러면 A의 진동수는 세슘의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거야. 그런데 B부터는 방출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EF죠. FA가 아니고 단색각 A니까 F잖아. 그죠?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야, 세기 6I가 아니고 600I가 돼도 F론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문턱 진동수 요거지. 한 개 진동수 EF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얘들아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한만 적자 HF에서 일함수 뺀 거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언제 제일 커야 되겠어? 진동수가 제일 클 때가 제일 크겠지. 몇 F일 때? 3F일 때. 그럼 누가 되는 거야? C가 더 커야 하니까 요거 틀렸잖아요.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10번에 지금 A, B, C가 주어졌는데 일함수가 전부 다르지? 하지만 야 보기 1번 같은 거, 보기 4번 같은 거, 보기 5번 같은 건 다 제껴야지. 왜냐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은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 반면에 일함수가 4.0이 제일 작으니까 C의 한 개 진동수가 제일 작으면 되지. B의 한 개 진동수 제일 크니까 제일 크면 되지.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 보면은 기울기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일함수는 누가 더 크겠어요? 한 개 진동수가 B가 크니까 B가 더 커야겠지. 금속 B를 금속판으로 쓰고 F1을 비춰줘 본들 한 개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할 겁니다. 그죠?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 금속판 B를 쓰고 F2 가능합니다. 금속판 B를 써도 F2를 쓰면 분명히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금속판 A를 쓰고 진동수 F1 가능합니다. F1이 A의 한 개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2번에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뭐가?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고 빛의 무엇이 증거가 된다? 입자성의 증거가 되니까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실점을 숙지하시고 넘어갑시다. 물질파로 가자. 얘들아, 너희들 원래 빛은 뭐라고 생각했지? 입자라고 생각했나? 파동이라고 생각했나? 원래 파동이라고 생각했지, 그지? 그래서 빛은 분명히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성질이 있었지? 입자의 성질이 있었지. 그럼 너희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아? 우리가 분명히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이런 거 입자잖아. 대표적으로 전자는 알지? 핵 주변에 있는 거 입자잖아.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분명히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성을 가진 것처럼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 엑스레이 찍을 때 요 X선이지. 요거는 입자로 알고 있나 파동으로 알고 있나? 파동으로 알고 있죠. 파동 맞습니다. 요걸 보통 우리가 이제 슬릿이라고 하는데 슬릿을 통과했지? 자, 너 이렇게 생각해봐.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기에 총알 같은 거 있지. 뭐 야구공도 괜찮아. 똑같은 위치를 지나면 총알은 요 위치를 지났으면 동일한 지점에 가서 도착을 해야 되지. 왜? 입자니까 그런 거지. 근데 빛을 한번 생각해봐. 구멍에다 빛을 비추면 빛이 직진합니까? 아니면 구멍을 통과해서 퍼져나갑니까? 퍼져나가지. 우린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빛이 회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절. 빛이 회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퍼져나가는 거죠. 바로 이 회절하는 성질이 뭐의 대표적인 성질이 되냐면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볼래? 슬릿을 통과했지? 빛이 한 곳에만 도착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 이렇게 빛이 퍼져나갔고 동심원 모양의 무늬를 만들었지. 이 동심원 무늬의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절돼서 만든 무늬라고 해서 요걸 회절무늬라고 합니다. 회절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얘는 뭐야? 입자보다는 파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회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 전자는 분명히 뭐로 알고 있어? 입자로 알고 있지. 근데 전자도 슬릿을 통과했지. 속도를 잘 조절하니까 뭐가 나타나더라는 거지? 이렇게 회절무늬가 나타나더라는 거지. 분명히 전자는 뭘로 알고 있어? 입자로 알고 있지. 근데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아,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파동성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내는 파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바로 물질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냐? 입자라고 생각하는 입자가 나타내는 파를 뭐라고 한다? 물질파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 회절성은 뭐에 비례한다? 물질파의 파장에 비례한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파장이 매우 길다. 회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절할 수 있죠. 그러면 파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질파에 파장이 있긴 있는데 파장이 너무 짧아. 그러면 회절할 수 있어? 없어? 회절할 수 없지. 그러면 전자는 파동성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회절성, 파동성, 즉 물질파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뭐하다?
회절성이 많이 나타나고 파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플랑크 상수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알지? MV가 뭐하고 똑같노? 운동량하고 똑같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운동량 분의 H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운동량이 충분히 크면 회절성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되겠지. 운동량이 충분히 작으면 회절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야, 너희 야구공 같은 거 있잖아. 회절성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왜 그렇지? 야, 야구공은 아니지. 입자도 이제 파동성을 가지는 건데 야구공은 질량이 크나 작나? 크지. 그럼 운동량이 크겠나 작겠나? 크지. 질량이 크니까. 그럼 파장은 긴 거야 짧은 거야? 너무 짧은 거야. 그럼 파동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질량 작은 게 어떤 거야? 전자. 또 탁구공도 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분자 수준에서는 원자핵이나 뭐 전자나 양성자 같은 건 질량이 작지. 그냥 그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걸 계산해 본 거지. 여기에서 봐봐. 식만 봐봐. 야구공의 파장은 야구공의 운동량 요거잖아. 어때? 꽤 크지? 그러니까 파장이 어때? 매우 짧게 나타나잖아. 이래가지고는 회절성이 없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야, 야구공이 이 구멍을 통과했어. 봐봐. 구멍을 통과해서 야구공이 저쪽에 갔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질량이 너무 크니까 파장이 짧아서 회절성이 거의 없는 거야. 반면에 전자를 가지고 MV 값을 구해가지고 MV분의 H를 했더니 파장이 비교적 어때? 조금? 어때? 요거보다 확실히 길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회절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조건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회절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그 현미경 본 적 있지? 우리 보통 현미경은 뭘로 보냐면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이제 그 빛을 이용해서 현미경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관측한다는 건 빛에 뭘 이용하는 거야?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원래 너희들 그 이 분해능이라고 해가지고 분해능이 좋을수록 그만큼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광학 현미경은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특징만 알면 되거든.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지 원래는. 근데 그 전자를 뭐 하면 적절히 속도를 제어하면 파동성을 띠게 할 수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봐봐. 여기 전자총이 있지. 전자총이 전자를 쾅 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운동량 가지겠지. 그럼 뭘 가지게 되겠어? 파동성을 가질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물체를 관측하는 걸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야. 무리 없지? 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줄 거 봐.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고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 차이는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걸 시료라고 하거든, 얘들아. 시료에다가 전자를 쐈지. 그러면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걸 모니터하는 건 주사전자 현미경이야. 반면에 시료가 여기 있죠. 시료를 뚫고 지나간 전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투과 전자 현미경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들아, 투과 전자 현미경은 뭘 볼 수 있겠노?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겠지, 그지? 투과했으니까. 반면에 주사 전자 현미경은 뭘 볼 수 있겠어? 표면 구조를 볼 수 있겠지. 대신에 봐봐, 시료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를 다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때? 입체 구조를 얻을 수 있겠지. 줄 거 줍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입체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투가전자 현미경은 2D 단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고 여기는 적어서 단면 구조를 볼 수 있다. 입체 구조가 아니라. 근데 아까 내가 분해능이 누가 더 뭐라고 했어? 정밀성이라고 했지. 분해능은 누가 조금 더 좋다? 투가전자 현미경이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 집안 봐봐. 얘들아, 분해능이 좋으려면 정밀해야 되지. 정밀하려면 한번 물어보자. 빛이 많이 퍼져야 정밀하나, 빛이 조금 덜 퍼져야 정밀하나? 덜 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회절이 너무 많이 되면 흐릿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해능이 좋으려면 빛이 회절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회절을 적게 해야 돼. 그러려면 파장이 너무 길면 안 돼. 너무 길면 회절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분해능이 좋으려면 회절을 좀 적게 하고 파장이 조금 짧아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번 봐봐. 얘들아, 시료를 두껍게 만들잖아. 그러면 시료를 통과하면서 전자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럼 속력이 느려지면 운동량 작아지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면 분해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줄 거 줍니다. 시료를 최대로 얇게 만든다 이겁니다. 시료를 얇게 만드는 이유가 시료를 통과하면서 너무 전자의 속력이 느려질까 봐. 하나만 더. 아까 선생님이 시료를 맞고 튀어나온 전자를 모니터한다고 했지. 그러면 전자가 잘 튀어나와야 돼? 잘 안 튀어나와야 돼? 잘 튀어나와야 되지. 그래서 줄 거 줍니다. 뭐 한다? 얇게 표면을 코팅한다. 왜? 전자가 그만큼 잘 튀어나오라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1번 문제 한번 보자. 드브로이 파장과 운동량의 관계 한번 적어볼까? 요거잖아. 물질파의 파장은 이거 아이가? P분의 H. 그럼 P와 람다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반비례 관계. 그 다음 2번 보자. 입자의 속력이 2배로 변하면 얘들아 속력이 M 곱하기 V분의 H가 뭐인데 물질파의 파장인데 속력이 2배가 되었대. 그러면 파장은 몇 배가 되면 된다? 2분의 1배가 되면 된다.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M인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래. 그럼 람다는 이거 아니야? MV분의 H. 그지? 그런데 자 속력을 2분의 1V. 질량은 4M. 그러면 4M 곱하기 2분의 1 V분의 H.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2MV분의 H. 요거의 분모가 2배니까 람다는 2분의 1배가 되면 되겠네. 됐죠? 답 뭡니까? 역시나 2분의 1람다. 1번이 답이네. 4번 볼게. 자, 물질파의 파장을 비교하래. 야, 전자는 10MV가 운동량이고 분의 H. 요게 파장. 요건 어때? 1840MV 분의 H. 이렇게 되겠네. 분모가 1대 184니까 람다는 184람다 대 람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누가? 전자가 양성자보다 여기 있네. 184배 길다 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한 얘기잖아. 답 2번이지. (1번) 한번 보자. 지금 X선의 회절 무늬를 그림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에 의해서 회절하였다. 맞는 이야기고. 자, X선이 회절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지? 파동이니까. 그러면 전자는 원래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물질파의 파장이 MV분의 H라서 조건을 잘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이 파장을 최대한 길게 해줄 수 있다면 회절성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없단 말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고칠래?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의 입자성이 증명된 것이 아니고 뭐가 증명된 거야? 파동성이 증명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 뭡니까?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2번. 야, 지금 문제에서 파장을 물었으면 우리는 일단은 운동량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A.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뭐야? 2 곱하기 2잖아. 그럼 운동량을 4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하면 뭐 4분의 H가 되겠지. 파장은. 뭐 비례식이니까 4분의 1 해도 괜찮아. 요거는 위로 두 칸. 1, 2, 3, 4, 다, 2, 6, 12니까 역수치해가지고 요렇게 12분의 H. 한 칸, 두 칸, 세 칸, 1, 2, 3, 4, 5칸이니까 15분의 H 이렇게 가면 되고. C는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5, 25분의 H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옳게 비교한 건 누가 제일 파장이 짧은 겁니까? 4분의 H가 제일 짧은 거잖아. 제일 큰 수니까. 제일 긴 거잖아. 그래서 운동량은 작고 뭡니까? 운동량이 작으니까 파장은 긴 거죠. 제일 긴 건 A. A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긴 건 누굽니까? D죠. 그 다음 긴 건 B. 제일 짧은 건 C가 되겠죠. A, D, B, C. 1번이 답이네. 어렵지 않잖아. MV만 하면 되잖아, 그냥. 3번. 자, 운동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칠판 한번 봐봐. 우리 식 하나만 좀 만들어 보자. 그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너희들 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이건지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2분의 1 mv 제곱. 맞지? 이건 다 알지? 또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건 다 알고 있을 거고 mv. 이걸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별거 없어, 그냥. 자, 양면 제곱해 볼게. p 제곱은 일단 m 제곱 v 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안 적어도 괜찮아. 결론 알면 되거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보자.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요거 가능하지? 요렇게 하면 똑같은 식이지? 위에 식하고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고 m제곱 v제곱 같은 식 맞지? 요게 뭔데? 요게 운동 에너지야, 이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요거 이항해봐. 분모의 2 곱하기 질량 분의 운동량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식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둡시다. 그럼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니니? 운동량 P는 루트 2 곱하기 M 곱하기 뭐하고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한다. 그럼 이번에 봐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었대. 얘들아, 요 값이 4배가 되었대. 루트 4가 얼만데? 2지? 그럼 운동량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지? 운동량과 파장은 역수 맞지? 운동량이 2배 됐으니까 람다는 몇 배가 되면 돼? 2분의 1배가 되면 되니까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4번) 야, 문제 줄 거 봐. 일정한 가속도 줄 거 봐. 문제에서 얘들아, 가속도가 일정하대.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럼 바로 따라와야지. 뭐도 일정해야 되니? 힘도 일정해야지. 글쎄 까먹은 건 아니지? 가속도를 결정한 건 힘이잖아. 가속도 일정, 힘도 일정. 그러면은 자, 기억. 전자가 A에 있을 때 전기력하고 B에 있을 때 전기력 뭐 해야 돼? 같다가 돼야지, 전기력. 기억 틀렸습니다.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 지점 중 운동에너지 제일 큰 거. 야, 속력이 주어졌잖아. V, 2V, 3V니까 당연히 제일 큰 지점은 C가 돼야 되겠지. C에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A에서의 파장이 몇 배냐? 야, 운동량의 비도 1대, 2대,
3i가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람다는 A점은 P분의 H, B점은 2P분의 H, C점은 3P분의 H 이렇게 가는 거지. 맞나요? 그럼 람다는 6 곱해보자. A가 6람다라면 얘는 몇 람다? 3람다. 요건 몇 람다? 2람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틀렸네. 몇 배라고 해야 되냐? A의 6분의 2배니까 3분의 1배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 됐죠?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5번부터 한번 볼까? 지금 보니까 전자를 이용해서 총을 쏴서 운동량을 만들어주고 회전물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 가속전압을 높였으니까 튀어나온 전자에 당연히 뭐가 빨라졌겠습니까? 속력이 빨라졌겠지. 그러면 운동량은 당연히 커지겠지. 가속전압을 높이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커지면 파장은 역수니까 짧아지겠지. 결론, 가속전압을 높이면 파장은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무늬 사이 간격이 뭘 결정한다? 파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 좁아진다 라고 했었어야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6번. 자, 문제에서 파장을 물었으니까 우리 있잖아. 요거 B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아까 우리 기억나냐?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그치? 그래서 P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2m 곱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어차피 질량은 다 똑같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전자 질량이니까 결론, 얘는 뭐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 요거죠.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 몇 대 몇인데? 1대, 미안. 질량도 다르네, 얘들아. 그지? 그러면 정확히 하자. 이렇게 가야 되지? 뭐에 비례한다?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곱슬 루트 씌운 값에 비례하는 거지. 해봐. 2m20 루트 씌우고 m820 루트 씌워봐. 루트 2대 루트 8이니까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루트 2대 루트 8은 루트 4배 아이가? 그럼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량이 2배가 되니까 람다는 몇 대 몇이 되면 된다? 2대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4번. 2대 1. 그럼 요식 써먹어야지. 7번. 야, 또 나오네. 또 적어볼게. 방금 했지? 운동량은 루트 2 곱하기 m 곱하기 운동 에너지. 자, 보자. 자, 우리 숫자만 해볼게.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루트 씌운 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비는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씌우면 1. 2 곱하기 2는 4. 루트 씌우면 2. 1 곱하기 4. 루트 씌우면 이거. 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 줄 거. A와 D의 물질파 파장은 같다. 파장이 똑같다는 건 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A하고 D는 운동량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역과 0.5 곱해서 루트 씌운 게 1이니까 기역은 얼마가 되면 돼요? 2m이 되면 되죠. 이거 됩니까? 그리고 파장은 왜 되노? 운동량이 1대2니까 람다는 2대1이니까 2람다, 람다, 다시 2람다. 이렇게 파장도 B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입자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얘들아 봐봐라. 질량 2배지. 운동 에너지도 2배지. 그럼 속력은 뭐 해야 돼? 같아야지. 그렇잖아. 질량 2배라서 운동 에너지 2배니까 속력은 B랑 A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B와 C의 물질파 파장은 쌤이 적어놨잖아. 1대1로 같다. 기억도 적어놨잖아. 몇 m이야? 2m이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됐나요? 8번. 자, 문제에서 줄 거라.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뭐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속력이 뭐 한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억. 평행판 속에서 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힘은 일정해야지. 자, 물질파의 파장인데 얘들아 줄 거 봐. V0의 속력으로 출발한다고 했지. 그럼 도착했을 때는 속력이 V0야. V0보다 커야 돼. V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틀렸어. 이건 뭐 할 때? 출발할 때의 파장이 되는 거지. 출발할 때의 파장.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V가 크다? 그럼 뭐가 큰 거니? 운동량도 크죠? 그러면은 도달했을 때 오케이. 운동량은 증가하겠지. 전압이 크니까 전자를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봐보자. 10번. 이거 9번부터 봐야 되나? 9번부터 보자.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지? E 곱하기 전압 V가 운동 에너지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어떻게 구하니? mv분의 h로 구하는 거 맞지? 운동량분의 h.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됐냐? 그 다음에 야, 그 분모에 운동량 자리 아까 했잖아. 운동량 대신에 2m 곱하기 2k분의 h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2k가 뭐야? 2 곱하기 v니까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루트 2m 곱하기 2v분의 h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맞지?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됐어요? 10번. 어떤 건 50도 각도로 산란되었고 어떤 건 30도 각도도 있고 막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이 검출되는 곳에서는 보강 간섭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간섭 현상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상쇄라든지 하는 것은 누구의 성질이야? 기본적으로 파동의 성질이지. 그러니까 얘도 자 50도 각도로 많이 산란되는 건 얘가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그 자체가 무슨 성질? 파동성을 가진다는 거니까 보강 간섭 그 다음에 물질파 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것이. 물질파가 파동성이잖아. 얘들아 너희가 봤을 때 가가 선명하니 나가 선명하니? 나가 선명하지? 요게 분해능이 좋은 겁니다. 이유는 파장이 짧아서 분해능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진동수는 우리 알고 있잖아.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어때? 작고 파장이 길어서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거고 오른쪽인 파란색 빛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서 뭐 하는 거야? 분해능이 좋은 거잖아. 그럼 빨간색 빛이 파란색보다 고치세요. 작다 해야지. 분해능은 나가 가보다 좋다. 나에서 파장이 더 짧은 빛을 사용하면 더 좋아지겠지. 분해능은. 왜? 회절이 더 안 되니까. 되나요? 12번. 이건 뭔데요? 시로를 뚫게 지나왔지? 투가 전자현미경. 1번. 투가 오케이. 전자총 전자가속 오케이. 야 고쳐. 3차원적인 건 주사전자현미경이잖아. 주사전자현미경. 3번이 답입니다. 옳지 않은 건. 고치세요. 표면에 3차원적인 미리 적어. 주사전자현미경. 틀렸고 투과한 전자가 영상 만드는 것도 맞고 쌤이 아까 말했지? 얇게 만들어야 통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답은 3번. 마지막 왼쪽이 투과 오른쪽은 주사. 1번 맞네. 야 2번 틀린 거 아니야? 고쳐. 얇을수록이라고 해야지. 얇을수록. 두꺼우면 안 돼. 답 2번. 자 시로의 표면 구조를 보는 건 누구죠? 표면 주사 나. 전기 전도성 좋은 걸로 코팅하는 것도 뭡니까? 주사 나. 분해능은 누가 좀 더 좋다고 했어? 투과가 좀 더 좋다고 했죠?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된다.